다중인격, 정체성이 통합되지 못함을 뜻하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 24개의 자아의 해리성 장애 실화를 다룬 영화 23 아이덴티티. 원주에는 분열의 뜻을 지닌 스플릿에서 인격, 정체성의 뜻을 지닌 23 아이덴티티로 변경 개봉되었는데요. Who are you? 기묘하기까지 한 이 영화의 중심 스토리에는 24개의 인격을 지닌 밀리 밀리건이라는 실제 인물이 있었고, 내니어 키스의 소설로도 발간되어 많은 화제를 일으킨 실화입니다.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인격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출판하는 정신질환 진단에 사용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을 통해 알려진 메리 켄달이라는 여성이 총 5개의 인격이 존재한다는 게 밝혀졌었죠. 국내의 경우 바로 생각나는 게 2015년 드라마 킬 미 힐미를 통해 다중인격 장애라는 소재로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여러 개의 인격들이 각종 소재로 사용되기 시작했을까요? 1886년 영국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그 첫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That every human being has two sides to his nature. 이러한 소재들은 영화와 드라마에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의 1943년 작품 의혹의 그림자는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든 그의 초기 명작이었습니다. 먼저 다중인격 전 이중인격에 대한 본격적인 스릴러를 알렸던 영화는 에드워드 노튼의 데뷔작이면서 그에게 1997년 골든글러브 나무조연상을 안겨준 화제작 프라이멀 피어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결말까지 봤을 때 소재로만 사용되었지만 다중인격에 관한 생각을 이끌어냈던 영화였는데요. 아직도 반전 영화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There was someone else in that room. There was a third person. You know what I would do if someone did that. 인격에도 이중성이나 다중성이 있다면 19세기 분석 심리학의 개척자이자 정신의학자 칼 구스타브 융의 그림자 이론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와 함께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에서 인간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던 그는 It's for the young men like yourself to walk through it. 인간에게는 개인적인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이 존재하며 집단적 무의식 중 하나가 그림자로 인간의 부정적인 면, 즉 인간의 사악하고 공격적이며 잔인한 면은 그림자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맨골드 감독의 2003년 영화 아이덴티티를 보시면 인격이 2개가 아닌 11개의 인격을 가진 주인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It's dead end. What's going on? People started dying. 개인적으로 결말 부분에서 멍했던 느낌을 잊을 수가 없네요. 23 아이덴티티도 아마 이 실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니었을까요? Okay. Aren't you the clever one? Now it's closed. Now it's open. 1955년 오하이오주의 서클빌에서 딕 조나스와 도로시라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빌리 밀리건. 이혼한 엄마는 이사 후 조니 모리슨이라는 남자와 재혼했지만 얼마 후 그가 자살을 하자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이미 이 아이에게는 크리스틴이라는 인격이 형성됩니다. 어머니는 찰머 밀리건이라는 남자와 재혼을 하고 아이의 양부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어린 아이에게 성적 학대를 하고 결국 그 아이 빌리의 인격은 총 24개로 완전히 분산되어 버립니다.
빌리 밀리건 자신의 인격, 지적인 영국인 아서, 엄청난 힘과 무술 능력을 지닌 레이건, 말 잘하는 앨런, 16살의 예술가 토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특히 남자를 무서워하는 데니, 다른 인격의 고통과 심심적 상처를 대신해주는 데이빗, 인격 중 가장 빨리 태어난 3살 크리스틴의 오빠 크리스토퍼, 19살의 레즈비언 에이달라나, 욕쟁이의 폭력배 필립, 범죄의 계획가 케빈, 사냥꾼 월터, 빌리의 양아버지를 죽이려는 목표를 가진 에이프릴, 24개의 인격들 중 유일하게 신을 믿는 사무엘, 좀비 별명을 가진 마크, 한때 헌병이었던 스티브, 개그맨 리, 히스테릭한 성격의 제이슨, 바비라고도 불리는 몽상가 러버트, 어린 시절 외로움으로 태어나 그를 대신해 엄마의 잔소리와 야단을 대신 들어주는 귀가 안 들리는 션, 자랑을 잘하는 마틴, 자기 세계에 빠진 티모시, 그리고 23개의 자아를 하나로 융합시키고 각각 인격의 능력들을 가르친 24번째 인격, 티처까지 24개의 인격으로 말이죠. 일단 이 인격들이 형성된 계기는 성적 학대를 했던 양부가 원인이었지만 이미 어린 시절부터 다중인격 조짐이 있었고 친부 자살과 엄마의 관심 부족 등 불안정했던 환경 탓이 컸는데요. 그 인격들은 어린 시절 성학대를 당했던 시절부터 20년 정도를 상황에 따라 자리를 바꿔가며 빌리 안에 살고 있었던 거죠. 1975년 강간 및 무장 강도죄로 오하이오주의 레바논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는 2년 뒤 석방되었지만 에이들라나 인격으로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여대생 3명을 또 성폭행하고 3회의 납치 사건, 3회의 무장 강도 사건, 4회의 강간 사건으로 기소됩니다. 심리검사를 받으며 급성 조현증으로 판정을 받고 다시 정신건강센터에서 다중인격을 겪고 있다는 결과를 얻는데 처음엔 수사관과 의사들이 연기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온갖 검사와 취조를 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일 뿐인 그가 아랍어와 아프리카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아서가 되어 수학, 물리학, 의학은 물론 여러 인격들이 등장해 연기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능력을 보이게 된 건데요. 이로 인해 그는 1978년 정신 이상으로 판명되어 모든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오 마이 갓. 처음엔 10명의 인격이었던 그가 정신병원에 수용되며 14개의 추가 인격이 더 발견되며 총 24개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데이빗 카올이라는 심리학자로부터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그는 1988년 법원으로부터 더 이상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겪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후 1991년 그는 영화 감독이 되어 제작사까지 운영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로 다니엘 키에스는 The Minds of 빌리 밀리건이라는 빌리 밀리건의 일대기를 소설 형식으로 재구성한 휴먼 넌픽션을 발간합니다. 아서가 그랬어요.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든 의식을 붙잡는 거다라고. 그 후 몇 년 동안 그의 행방은 묘연했고 결국 오하이오주의 요양원에서 2014년 12월 12일 59세의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격장애의 공통점은 어린 시절 주위나 부모에게서 받은 큰 충격 후 나타났다는 게 공통점인데요. 이러한 빌리 밀리건의 실화 이야기에 매력을 느낀 제임스 카메론이 영화로 만들려고 했다가 본인인 빌리 밀리건과의 마찰로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2015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원작을 모티브로 더 크라우디드 룸이라는 제목으로 주인공 빌리 밀리건을 맡아 연기할 예정이며 연출 또한 조엘 슈마허 감독으로 정했다는 사실까지 들었는데 그 뒤에 소식이 안 들려 궁금했었는데요. 식스센스 이후 빌리지, 라스트 에어밴더, 애프터 어스, 더 비짓, 아직도 식스센스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으로 가득했던 M. 나이트 샤말란이 이 영화로 다시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Help me get out of here, Hedwig. 다음엔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Horrible. 달빛뮤지였습니다.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꼭! 달빛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